네. 장시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이 토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한 15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미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기본 이해가 있으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입학 사정관대로 9월부터 학생들이 그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건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생활 기록부는 모든 학교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자기소개서만 내는 학교가 있고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와 포트폴리오까지 제출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는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을 아예 안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전형 자료들이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대부분 대학이 공통 양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추천서를 한 학생에 한해서 쓰시더라도 혹시 그 학생이 입학 사정관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6개 대학을 지원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되도록 귀도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가 받는 자료 중에 경희대가 아닌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자기소개서의 학생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S대학에 꼭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희대학은 S자가 안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냥 또 냈구나 하는 단서는 봤는데, 굳이 쓰실 때 귀결하고 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더욱이 공통추천서라 이번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팁으로 얘기 드리고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에는 가끔은 적으시다고 그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교사추천서 내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하고 별 다를 게 없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추가해야 하느냐, 또는 자기소개서하고 이제 교사추천서에 좀 포함을 하면 자기소개서 거를 그대로 좀 옮겨오는, 실제로 지금 작성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갖다 놓고 교사추천서를 아무래도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자기소개서도 거의 학생부고요, 교사추천서도 거의 학생부인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 학생은 내가 사실 추가할 말도 없어, 그런 걸 좀 느끼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였냐면, 이 요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걸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정답은 다 잘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걸 잘하면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무엇 중심으로 평가자가 평가를 하느냐를 사실 궁금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달 드릴까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많은 부분과 교사추천서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학교 자랑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유사도 검색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유사도 검색에서 유사도가 많이 떠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를 보면 주로 학교 설명이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설명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초점은 뭐냐면, 저희가 받는 이 모든 자료는요, 사실 학생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학교에 평가를 하는 당시에는 그렇게 크나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학생한테 초점이 되는 거지,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에는 그걸 관심 쏟기에는 굉장히 여력이 안 됩니다. 학생만 해도 5,000명이 넘는 학생이고, 제가 평가를 하는 학생만 해도 200, 300은 될 텐데, 그 인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학교 평가를 하고 있는 사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생이 그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에서 뭘 느꼈냐는데, 지금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과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중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 독특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약간 색깔이 틀립니다. 어떻게?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 주관성을 가지고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교사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자기가 느낀 느낌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항상 어떤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추천서를 받을 필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솔직하게 적으실 수가 있나요?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모가 보는 자료입니다. 매년 볼 수 있게끔 가정통신문이 오더라고요. 이 가정통신문이 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저는 적으실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각 자료가 독특한 자료를 갖고 있더라. 그 얘기를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중요하냐는 얘기는 뒤에 잠깐 같이 연결해서 잠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학교가 수도권 지금 학교에서 오셔서 거의 한 학년에 300명 정도 될 겁니다. 300명 중에 지금 100명 학생을 선발해서 제가 방과 후에서 선생님들 각 과목이 다 틀리시죠. 뭔가 훈련을 시켜서 이 학생들을 어디 대회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100명을 뽑으시겠습니까? 야, 사람이 많으면 더 대답이 없죠. 제일 쉬운 방법, 성적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죠? 실제 선생님도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사람도 많은데 걔네들 일일이 어떻게 해? 근데 이번에는 기준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전교 50등까지만 출연했습니다. 전교 50등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20명을 제가 선발을 해서 이 학생을 대회에 내보내려고 해요. 자,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발하시겠습니까? 활동 마감생. 감사합니다, 선생님. 뭔가 떠올려주셔야 되는데, 우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애는 굳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교 50등이라고 다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 중에 영 대고 하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우선 제외하시겠죠? 왜? 전교 30등과 50등이 차이가 그렇게 없죠? 거기서 거기죠. 자, 여기서 팁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선생님들은 1.5와 1.8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참 많이 물으세요. 2.1과 2.3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많이 물으세요. 전교 50등과 전교 40등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전교 50등과 옆에 학교의 전교 50등이 같던가요? 그럼 어디가 높아요? 정말 확실한 감이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감이 없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입학사정관으로 학생을 선발을 했었을 때 정말 그 미묘한 순위 차이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너무 믿고 계세요. 그건 수능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입사제는 폭이 넓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폭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솔직히 대답은 안 하시고 그 생각했죠. 무슨 대회인데 어디 내보냈는데, 그렇죠? 뭐 저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 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수능 대비반으로 해를 피려고 해요. 20명은. 기준이 확 틀어지시죠? 이게 아무래도 성적 위주고요. 무엇보다도 말 잘 듣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애. 이런 학생 뽑을 겁니다. 근데 수학 통시 대회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학 성적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이때 여쭤봅니다. 수학 성적 이 학생 1등급이에요. 계속 1등급
그 과목이 죄다 7, 8등급이에요. 뽑으실까요? 안 뽑으실까요? 이 경우에 이경이 분분합니다. 7, 8등급인 이유가 아이가 정말 공부에 아무 뜻이 없어요. 아니면 7, 8등급인 이유가 수학에 너무 정열적으로 매달려 있어. 이건 참 확 틀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이렇게 갈등적인 학생은 중병과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성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휘하시는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은 정말 더 대답을 못해요. 왜? 기타 등등이 더 중요한 학생들이에요. 그걸 봐야 생각할 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봉사활동만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요즘 학교에서 봉사활동만을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던데 그 반도 성적은 좋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반도 성적은 좋던데요. 근데 저도 20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뻔히 아예 달라지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주 요지 중에 하나가 대학이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 수능 대비란 아까 얘기했던 전형 요소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될까요? 사실 그 전형에서 볼 게 별로 없어요. 수능 대비반은 수능 성적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수학 경시 대비반은요? 그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는 전혀 달라지죠. 봉사활동반은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학과하고 전공을 하는 겁니다. 전공하고. 전공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요소가 달라진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아,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믿겠습니까? 근데 대학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 50등 레벨처럼. 이럴 때는 다른 요소들도 당연히 같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전교 학생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실 겁니다. 그 학교 내에 하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학교 오면 1200개 학교에서 전교 회장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이게 구성 요소 자체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첫 번째 케이스가 선생님들을 학생을 보는 시야가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대학 학생을 평가할 때 시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자 입장에서 사실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왜 문장이 문맥이 제대로 되게 써야 하느냐. 방금 세 분이죠. 저희 처장님이 세 분의 교수님을 보셨습니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확 느끼시죠? 예. 수학은 논리성의 싸움이라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논리적이어 보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은 왜 들어가냐면요. 교수님들 직업이 논문이에요. 연구 실적이나 논문이 생활화되신 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미사 여부가 안 익숙해요. 오히려. 이해되시죠? 왜 입학사정관지의 자기소개서에 미사 여부가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다느냐. 대학이 그렇게 미사 여부를 쓰는 데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레포트를 쓸 때를 생각하시면 훨씬 많이 팁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누구를 평가하는 거의 지원자 특성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생활 출시자다. 여기 경리대학교 학교생활 출시자 앞에 저희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1단계가 뭐로 통과하죠? 성적으로 통과했죠. 자, 그러면 성적이 이제는 거기서 중요 요소가 아니죠. 왜?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이제 1단계를 그렇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다는 전제가 들면, 근데 네오는 에센스 전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원자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 아까 300명 중 100명과 50명 중 20등을 뽑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모여서 그 학과에서 공부하길 바랄까? 누가 이 전형으로 들어갈까? 이 전형으로 모일까? 하는 걸 생각하시면 사실은 초점과 타겟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각 전형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사회공헌 역경공헌 대상자는 당연히 역경이나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학생들이 다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급이 그쪽에 된다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에서는 어떨까요? 전형 색깔이 그거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떠들겠죠. 각 전형의 색깔에 따라서 사실은 주장하는 것도 달라지고 전공에 따라서 모이는 학생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모이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자, 이제 자기소개서 올해 공통 양식으로 나온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 기본이 두 장입니다. 공통 양식 아시죠? 사진 안 찍으셔도 다 되는 겁니다. 공통 양식, 저는 사진 찍을 게 없습니다. 네, 공통 양식이 겨우 2장짜리인데 2장에 뭔 말을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1번이 벌써 과거사예요, 학생이. 그럼 학생들이 1번 쓸 때 보면 주저리 떠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선 오나한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를 안 쓰셨다. 내가 맨날 몇째도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학생한테 사실은 여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1번이 과거잖아요. 2번을 보면 학교로 들어옵니다. 현재적. 그리고 친구관계요. 여기서 학생들이 뭘 많이 쓰냐면 친구랑 싸웁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친구랑 안 싸운 사람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화해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죠? 학생들한테 장점 얘기하려면 본인이 잘 웃는다라는 걸 참 많이 내세웁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내세웁니다. 근데 이거 중고등학교 자아정신감 형성하는 시기의 필수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춘기에 굴러가는 나무만 봐도 웃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웃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기에는 누가 웃어요? 안 웃는 애가 특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모든 사람들한테 덕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의 틀은 내가 쟤랑 뭐가 다른데 다르니까 날 좀 뽑으면 좋잖아요. 하고 나서는 거예요. 제가 미팅 나갔을 때 이런 학생들한테 사실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미팅 나가면 기본적으로 전형은 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보다 이쁜 애라면 나랑 얄밉니다. 최소한 내가 스타일이라도 좀 낫던지, 최소한 내가 키가 좀 낫던지, 뭔가 나은 게 하나도 있어야 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다 상대평가예요. 모인 집단이 그래서 경쟁률이 중요한 거고 거기서 내가 튀는 게 중요한 거죠. 입학사정관의 색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비교 집단이 뭔지를 보려고 자꾸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비교 집단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러면 전형 요소를 구성하셔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을 쓸 때도 실제 그 집단에서 우리 아이가 튀어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시겠어요? 물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가 달라져서 다른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해서 해야 할 얘기를 못하면 그건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잡기를 한 거고 겨우 2장짜리긴 하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본 전 세계를 쓰면 안 되고요. 너무나도 누구나 하는 얘기만 봤으면 안 되고요. 계속 얘기가 변별점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이 지원 동기야. 여기서도 얘기하면 그렇게 학교의 학생부를 보면 끝날 거를 주저리 이렇게 다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를 보면 알 거는 학생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거랑 겹쳐서 깊이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거기에서 의미 있었던 것들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푸는 것 자체가 틀리죠. 네 번째가 교육입니다. 진로계획에 가장 황당한 게 3학년 때 토플 토익 성적이 갑자기 만점에 가깝게 맞겠다라고 진로계획에 잡습니다. 그러면 고1, 고2, 고3의 영어 성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도 성적이 오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떨어졌거나. 자, 이러면 갑자기 대학교 3학년에 삐커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지요? 실험 가능성이 없는 학생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학생이 과거에 어땠고, 그래서 현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 대학에 와서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것들을 그려볼 수 있는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정말로 다 보고 싶은 게 자기소개서. 그래서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사고를 해도 보여지고, 이게 말이 되는 사고를 해도 보여지는 거. 예, 얘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 교사 추천서 마지막에 선생님들 요건 유용해요. 아직까지는 요강들이 별로 안 따서 못 보셨을 텐데요. 대교 홈페이지 가시면 다 떠 있습니다. 네, 이거 흐려요. 가서 보시면 훨씬 좋고요. 사실 이 부분도요. 선생님들이 이 표가 이걸 정량적으로 점수화해서 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안 씁니다. 사실 정량적으로 하는 거 학업성취도 종교과 그냥 학생부 보는 게 훨씬 험합니다. 그쵸? 이거 정량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학생을 정말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인성 부분인데 사실은 볼만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게 거짓말 못 하십니다. 아이가 그렇게 막 지각하고 선생님 말 되게 안 들었는데 중버성 최상 이런 거 못 하십니다. 성실함 도저히 차마 그렇게는 못 하세요. 이 부분이요 은근히 정보를 줍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만 나름 정보를 줘요.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시나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읽다가도 저도 가끔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전제가 학생부와 교사추천서에 대한 신뢰는 굳게 가지고 갑니다. 네, 학생부와 교사추천서에 아무 언급이 없는데 자소서에서 계속 구긴다는 느낌이 드는 학생이 있어요. 그 경우에 사실 의심이 많이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한 학생 때문에 평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가끔은 입학 사정 하는데 전화를 받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은 언급이 안 되는데 애가 자꾸 우기면 진짜인지를 사실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사추천서가 많이 신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뢰를 이렇게 써주시라는 거고요. 네, 말이 많았습니다. 자, 추천서는 누가 작성해야 합니다. 찬반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상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생님이 작성한다고 분리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얘기 드릴게요. 실제 학생을 잘하는 선생님이 써주면 정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생을 모르면 학생을 100개 이상으로 적기가 어렵습니다. 자, 존재예요. 추천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다. 학생과 비슷하게 적십니다.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유사도 검색 시스템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학생이 6명이면 그 학생 주민번호로 유사대 검색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수를 했는데 작년에 썼는데 올해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냐고 또 질문하세요. 상관없어요. 그 학생한테 추천서가 여러 개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번호로 돌린다. 학생의 주민번호. 예, 그거는 이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설명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해주신 김수현 편입 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변별력이